뭐? 하나다 씨, 걔한테 빚 있는 거 모르고 사귀는 거야? 네?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금액을 말하지 않고 사귀고 있었나 보네. 불쌍하게. 저기 대체 빚이 얼마길래? 사실은 네? 내 이름은 키시모토 히네도부. 30살로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현재 여친은 없다. 하지만 여기엔 깊은 이유가 있다. 당시에 나는 중견 IT 기업에서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때 내 새 파견 직원이 찾아와서 내게 일을 가르쳐주게 되었는데, 하나다 미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키시모토 선배. 나야말로 히나다 미카라고 소개한 그 애는 당시 21살로 예쁜 여성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첫눈에 반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일에 절여 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됐던 나. 오랜만에 완벽하게 취향인 여성을 만났으니 들뜰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키시모토 선배는 일을 정말 쉽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그런가? 하나다 씨도 습득력이 빨라서 덕분에 편해. 키시모토 선배의 부하로 배속되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기대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장망스러운 애라고 생각했다. 귀여운 애니까 어차피 누구한테나 이런 말을 하겠지. 나는 연애를 한 지 너무 오래된 나머지 괜히 경계했다. 그 애는 부침성이 좋고 남성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다. 그런 절벽의 꽃 같은 애한테 어필해봤자 승산이 없다. 멀리서 바라보며 만족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키시모토 선배, 저기 이거 이건... 오늘 발렌타인이에요. 잊으셨어요? 어? 그렇구나. 어라? 무려 하나다 씨한테 초콜릿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진정하자. 당연히 의리 초콜릿이겠지. 참고로 의리 초콜릿 아니에요? 뭐? 그럼 실례합니다. 나는 허둥지둥 하나다 씨를 쫓아가 그 기세로 고백했다. 하나다 씨는 고백하는 게 늦어 라며 웃어주었다. 이런 기적이 있구나 라며 나는 하루 종일 들떠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근데 왜 나랑 사귀고 싶다고 생각한 거야? 미카는 인기가 엄청 많잖아. 뭔가 다들 내 겉모습만 보는 것 같았거든. 시선이 앙큼했어. 엉큼하다고? 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느낌?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 알아. 그래서 좋다고 한 거니까. 내 소심한 태도가 미카의 눈에는 성실하게 보였나 보다. 이렇게 예쁜 애니까 사귀지는 못해도 하룻밤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사귈 거라면 진지하고 싶었고 그 너머까지 바라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미카도 미카대로 몸이 목적인 남자들이 슬슬 짜증났다면서 성실한 남성과 빨리 결혼해서 정착하고 싶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약 1년의 교제 기간을 걸쳐 좋아, 결혼해주세요. 네, 기꺼이. 프로포즈에 성공해서 드디어 약혼자 사이가 된 것이다. 직장에서는 미녀와 야수 탄생이라며 놀림받았지만 말이다. 야수라고 할 정도로 내 외모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 덜 떨어진 건 사실이다. 미카라는 미녀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이다.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마친 후 식장도 잡고 의상도 고르며 준비가 척척 진행되고 있을 즈음 미카한테 이런 라인을 받았다. 지금 연락 괜찮아? 지금 초대장을 만드느라 바빠서 네가 돌아온 후에 들어도 될까? 급한 일이야. 5분이면 되니까. 부탁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 생겼어? 마중 나갈까? 아니, 이대로 라인으로 얘기하면 돼.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 정말? 무슨 일이야? 나랑 헤어져줘. 그만해. 그런 농담 하나도 안 웃겨. 농담이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다른 사람이라니 대체 누구야? 오타니 소야라고 알지? 당연하지. 내 대학 동기잖아. 우연히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좋아하게 됐어. 잠깐만. 그건 아무리 그래도 아니지. 이미 식준비는 7할 정도 끝난 상태고 여기저기 인사도 끝냈잖아. 어쩔 수 없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도 있지만 히데노부도 나한테 숨기고 있었잖아.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 거짓말. 빚이 5천만 원이 있다면서. 그걸 어떻게... 소야한테 들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회사를 세웠잖아. 그때의 빚이야. 빚이 있다고 제대로 설명했잖아. 금액은 처음 들었고 그런 액수의 빚을 가진 사람과는 같이 못 살겠어. 나랑 연락하는 건 이걸 마지막으로 해줘. 잘 있어. 나는 미카와의 라인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라인으로 말했듯이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세워 5천만 엔 정도의 빚을 진 상태다. 하지만 회사를 세웠다는 건 당연히 미카도 알고 있었고 빚이 있다는 것도 말했었다. 금액을 명확히 말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약혼 취소는 좀 아니잖아. 참고로 미카가 갈아탄 오타니 소야는 라인으로도 말한 대로 내 대학 시절의 친구다. 얼마 전에 작은 동창회 같은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야에게 내 회사에 대해 말하고 빚의 금액도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 나이에 빚 5천만이라니 대담하네. 솔직히 그렇게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고마운 반면 떨렸어. 그럴만해. 하지만 무조건 그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각오도 생겼어. 그렇구나. 아무튼 동갑 남자로서 존경한다. 힘내. 라고 말한 주제에 그 자식. 참고로 소야는 대기업의 후계자로 확실히 장래성에서는 나보다 훨씬 스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내 성실한 인성에 끌렸다고 해놓고 결국 이 세상은 돈이 다라는 건가? 그 후 미카한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완전히 차단당해서 손 쓸 방법도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끝이면 좋았을 텐데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다. 아까 말했듯이 결혼식 준비는 꽤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사후 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식장을 취소하고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자 부모님은 미카에게 분개하셨다. 미카의 부모님도 미카를 끌어내 사과하게 하겠다고 말해주셨다. 하지만 그분들도 미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이 진정될 때까지 숨어 있겠다는 거겠지. 식장의 취소 비용은 미카가 내게 하겠다고 해주셨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니 내게 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미카의 어머니는 지병이 있어 매달 상당한 치료비가 든다. 미카의 부모님이 식장 취소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건 어려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내게 됐다. 뭐 이렇게 된 거 돈은 이제 됐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야 했다. 결혼식 직전에 약혼자를 도망가게 만든 나는 순식간에 소문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어쩔 수 없겠지. 회사에서 화제인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며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들도 초대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다. 나도 남의 일이었다면 분명 관심을 가졌겠지. 그런 환경에서 일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우니 그 일을 계기로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경영자로서 독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한 마음을 동력으로 죽을 만큼 일에 몰두한 나는 어떻게든 회사를 궤도에 올렸다. 직원도 늘어났고 사장이라고 불리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솔직히 엄청 바쁘긴 하지만 수입도 나름 괜찮아서 빚을 갚을 기미가 보였다. 회사 근처 타워팰리스에서 살며 지금까지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생활을 보냈다. 그래도 전 여친에게 미련이 남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된다. 아직도 다음 연애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전 여친을 잊을 수 없다기보다는 여자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다.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경 쓰인단 말이지. 그런 미적지근한 어느 날의 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뭐야, 보낼 상대 착각한 거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키시모토 히데노부 씨 맞죠? 맞긴 한데 무슨 볼일이시죠? 전 여친이 연락했던 건데 쌀쌀맞네. 전 여친이 아니라 전 약혼자겠지. 결혼식 직전에 다른 남자한테 도망갔잖아. 차가운 태도를 취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그렇네. 미안해. 이제 됐어. 지나간 일이야. 그래서 무슨 볼일이야? 사실은 결혼식일을 사과하고 싶어서. 뭐가 목적이야? 목적 같은 거 없어. 반성하고 있어. 못 믿겠는데. 일방적으로 차이고 결혼식 비용도 떼어 먹었지.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안 돼, 바빠. 이제 수완 있는 사장이니까 조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너를 잊을 수 없어서 계속 페이스북 같은 건 체크하고 있었거든. 그거 수고가 많았네. 애초에 오탄이랑은 어떻게 됐는데? 그거 말인데 금방 헤어졌어. 역시 히데노부를 잊을 수 없어서. 이제 그런 말은 됐어. 그때로부터 몇 년이나 지난 줄 알아? 역시 못 믿겠지? 그렇게 쉽게 잘라놓고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 믿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줘. 거절할게. 반성하고 있다면 식 취소 비용의 반이라도 입금해. 총액 300만 엔. 150만 엔이라는 큰 돈을 네가 준비할 수 있다면 말이야. 이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런 비상식적인 짓을 해놓고 용케도 뻔뻔하게 사이를 되돌리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그 후에도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이제 슬슬 짜증나서 차단하려던 때 무려 내 회사에 직접 찾아온 것이다. 야, 이런 곳까지 오는 건 비상식적인 거 아니야? 이거 식장의 취소 비용 반이 아니라 전액 낼게. 내가 반 농담으로 말한 결혼식장의 취소 비용을 직접 가져온 것이다. 나는 만이를 위해 두꺼운 봉투를 확인했다. 두꺼운 만엔 지폐 묶음이 3개. 아마 딱 300만 엔일 것이다. 나는 놀라서 미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미카는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것만으로 사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여기선 나도 마음이 흔들렸다. 원래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성이니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 고마워. 사과는 받을게. 고마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오늘 점심같이 어때? 이렇게 둘이서 레스토랑에 가서 별거 아닌 얘기를 하게 되었다. 최악의 끝이긴 했지만 교제하던 때는 정말 매일 즐거웠다는 것이 생각났다. 나 정말 바보였어. 당신과 지낸 날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버리다니. 뭐 나도 빚이 5천만 엔이라는 건 말하지 않은 건 후회하고 있어. 5천만 엔이라면 어떤 사람한테는 최고 연봉일 테니까 놀라는 것도 당연해. 지금 그 빚은 어떻게 됐어? 고맙게도 실적이 좋아. 이대로 흑자가 이어지면 3년 이내로 다 갚을 수 있어. 정말 대단해. 히데노부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왜 당신을 믿지를 못했던 걸까? 미카. 진심으로 반성하는 미카에게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어쩌면 다시 잘해보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단순한 걸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경영 동료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소문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러자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 망할 여자 있지. 저기 다음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괜찮으면 조금 멀리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안 가. 그렇지, 바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어째서? 내 성의가 전해진 거 아니었어? 성이? 웃기지 마.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다니 너 진짜 얼굴이 두껍구나. 무슨 얘기야? 시치미 떼봤자 소용없어. 다 알고 있거든. 오타니 소야랑 헤어지기는커녕 결혼한 데다 지금도 부부잖아. 어떻게 안 거야? 오히려 왜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대기업의 후계자라고. 나도 일단 사장을 하고 있으니 동업자한테서 소문이 다 들어오거든? 미안해. 그건 그렇긴 한데 하지만 이제 부부관계는 식은 상태라서. 그렇겠지. 어? 지금 회사가 큰일이니까 네 입장에서도 큰일이겠지.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대기업이 기우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일이거든. 그 기업의 직원들은 물론 거래처와 하청까지 다들 큰 소란이야. 내 회사에도 몇 명 정도 면접 희망자가 와 있어. 자기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이직하려는 거겠지. 그런... 이대로면 모처럼 얻은 사장 부인 자리도 사라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굳이 나한테서 환승한 의미도 없는 거지. 아니야, 난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다시 사귀어줘. 남편이랑은 곧 헤어질 거야. 우리한테는 아이도 없으니까 안심해.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 상황에서 아직도 뻔뻔한 태도로 매달리다니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 안 해? 부탁이야. 내 말 좀 들어줘. 이번에는 내가 말해주지. 나랑 연락하는 걸 이걸 마지막으로 해줘. 잘 있어. 그렇다. 오타니 소야와 헤어졌다는 건 거짓말로 헤어지기는커녕 소야와 결혼해서 지금도 부부관계라는 건 확인한 상태이다. 하지만 라인으로 말했듯이 오타니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는 재정 파탄을 일으켜 도산 직전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로도 보도되고 있어. 업계는 그 얘기로 지금 난리다. 뭐 미카 입장에서는 모처럼의 출세가 소용없어졌으니 나랑 사이를 되돌려 놓으려고 한 거겠지. 식장의 취소 비용을 낸 것도 결국 그냥 포석, 내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초기 투자일 것이다. 오타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300만을 어떻게 준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원래 식장의 취소 비용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다. 오히려 300만으로는 부족한 정도였지만 이건 고맙게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이 라인 후에 또다시 내 회사로 쳐들어온 미카. 부탁이야. 내 얘기 좀 들어줘. 그 모습은 아주 필사적이었다. 이제 귀신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얘기를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끝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듣기로 했다. 부탁이야. 나를 도와줘. 아니, 싫어. 그런 터무니없는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야. 사이를 되돌려달라고는 안 할게. 그래. 애인 계약을 맺자. 뭐? 회사는 파탄 직전에 부부 사이도 거의 파탄. 그놈은 여기저기서 애인을 만들고 유흥을 해대서 저금도 거의 없어. 놀라울 만큼 내 알 바 아니다. 혼전 계약이 있으니 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재산 분배도 기대할 수 없고. 혼전 계약이라니 의외로 빈틈없는 녀석이었구나. 나도 당신의 애인이 될 테니까 돈을 주세요. 애인은 돈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경비가 어쩌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 짓을 하다가 경영이 망한 거구나. 그건 그냥 횡령이잖아. 여기까지 오니 자존심도 없나 보다. 성실히 일할 테니 고용해달라는 거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감탄이 나올 정도다. 뭐 오타니는 낚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타입이었던 거겠지. 모처럼 출세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사치도 못 부리고 남편은 애인한테만 돈을 쓰다가 기어코 경영 파탄으로 이혼 위기. 이렇게 생각하니 뭔가 미카가 불쌍해졌다. 뭐 결혼 생활이 망했으면 본가에 돌아가면 되지. 실제로 미카한테 그렇게 말해봤는데 나와의 결혼을 제멋대로 파탄 냈을 때부터 부모님은 미카에게 격려해서 결혼식 비용도 떼먹은 채로 다른 남자와 결혼한 날에 절연당했다고 한다. 지금의 가정을 잃으면 길거리로 떠돌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말 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던 거구나. 미카의 상황을 파악한 나는 물론 경비원을 불러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 사람 이제 출입금지니까 2번 다시 들여보내지 말아주세요. 잠깐만. 부탁이야. 뭐든 해줄게. 어떤 변태적인 명령도 들을게.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후 나는 미카 때문에 번거로울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나 찍은 번호가 핸드폰에 표시되었다. 그건 미카의 부모님한테서 온 연락이었다. 히데노부 군인가? 오랜만이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미카가 체포당해서 말이야. 네? 이혼 후 생활이 곤란했는지 절도를 하고 다녔다고 해. 신원을 보증해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네. 그랬군요. 혹시나 자네한테 연락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저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서우니 연락처는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좋을 걸세. 나도 자네한테 연락하는 걸 이걸 마지막으로 하겠네. 민폐만 끼쳐서 미안했어. 미카는 아버지한테 들은 충격적인 내용, 사장 부인으로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경험했으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나 보다. 그 말로가 절도라니 정말 웃음도 안 나온다. 나는 조금 더 여자를 보는 눈을 길러야겠다고 진심으로 반성한다. 사적으로도 애인을 만드는 건 조금 나중이 될 것 같다.